안녕하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뷰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잔일이의 뷰티 세상. 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바람, 꽃바람, 꽃바람 내 인생아. 한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멋지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빈 씨의 네. 노래가 요즘 아주 대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빈 씨는 네. 올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23? 감사합니다. 이렇게 23살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23살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기분이 참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동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국제대학교 뷰티 디자인과 교수님이시면서 현재 엘더스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남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남지입니다. 또 전 동원대학교 뷰티 예술학과 교수님이시며 화스파를 운영하고 계시는 최지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동안 얼굴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안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동안 얼굴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동안 얼굴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동안 얼굴을 하면 자기 나이보다 5살이나 한 10살 어려 보이는 게 동안 얼굴이라 하죠. 네. 가빈 씨도 네. 지금 훨씬 가빈 씨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는데요. 제가 나이는 잘 모르지만 네. 그 동안 얼굴을 네.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크렌징입니다. 네. 가빈 씨도 지금 화장을 네. 하셨고요. 여기 이제 사회자님도 화장을 하셨는데 네. 누구나 요즘은 다 화장을 하죠. 네. 이 색조 화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야지 다음에 우리가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 유효 성분이 흡수를 도와주는 게 크렌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크렌징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동안 얼굴의 첫 번째입니다. 네. 저도 이 방송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거의 이제 분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두꺼운 메이크업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클렌징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중 세안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중 세안이라는 걸 보니까 또 로션 제형, 젤 제형, 또 크림 제형, 뭐 워터 제형 너무나 제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형을 어떻게 순서대로 써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중 세안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중 세안은 첫 번째 유분을 지울 수 있는 우리 색조를 지울 수 있는 이 유분 첫 번째 그러니까 크렌징 로션도 있고 네. 젤 타입도 있는데 로션은 모든 피부에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화장을 했을 경우 네. 가능하고 크렌징 젤은 여드름 피부에는 가능해요. 우리가 화장을 좀 두껍게 하거나 네. 아니면 분장을 했을 경우는 크렌징 크림으로 사용해야 돼요. 예. 그럼 타입별로 다 다르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먼지나 이런 네. 걸 지울 수 있는 폼 클렌징이 있어요. 네. 폼 클렌징은 물로서 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폼 클렌징입니다. 최근에는 또 제가 보니까 천연 비누 같은 네. 게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성초 비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폼 클렌징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그런 천연 비누가 더 좋은가요? 천연 비누나 네. 폼 클렌징이나 이게 네. 제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천연 비누는 네. 고체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폼 클렌징은 액체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내서 피부에 있는 이 피부 표면에 있는 네네. 먼지를 더러움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이 수성 세안의 하나의 요인 폼 클렌징입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원하는 제형을 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크렌징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엔 뭐 남성들도 화장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쵸. 특히 연예인들은 많이 있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 색조 화장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가끔 비비 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한 크림 세안을 할 때 그 크렌징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크렌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클렌징을 하실 때 크림이든지 젤타임이든지 로션이든지 적당하게 이렇게 얼굴에 도포해서 네. 핸들링을 하시는데 보통 핸들링 하시고 나서 티슈로 막 닦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럼 티슈로 닦아내시다 보면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동안 얼굴이 아니라 더 노화가 돼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슈를 사용할 때는 꼭꼭 눌러서 유분기만 닦아내시고요. 네. 바로 물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네. 물 세안 하실 때도 여러분들 세안하실 때 퍽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얼굴이 더 처져요. 그래서 물에 손이 닿지 않도록 물만 이렇게 튕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네. 보통 이제 그 뽀득뽀득하게 네네네네. 한다고 막 손으로 박박 문지르거든요. 네네. 보통의 방법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네. 남자들은 뭐 그냥 팍팍 그냥 그냥 네네네네. 떼뱉기듯이 이렇게 남자들 또 세안을 비누도 하죠. 안 써요. 그냥 물로만 막 그냥 하고요. 막 샤워기로 대충 뿌리고요. 네. 네. 근데 이게 폼클렌징도 쓰실 때 네. 저녁에만 쓰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이게 아. 아침에 이게 쓰시면은 더 피부에 해가 될 수가 그럼 있어요. 아침에는 어떻게 세안을 물로 하는데요? 가벼운 미제거나 물로 물로만요?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네네. 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선크림 같은 것도 자주 바르잖아요. 네네. 근데 선크림만 바르시는 분들은 보통 가벼운 세안을 하시더라고요. 선크림도 유분이 네.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남자들도 요즘에 기초 화장품도 하고 네. 색조 화장도 하잖아요. 근데 기초 화장품에도 유분이 다 들어가요. 유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클렌징 로션이나 피부 네.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젤이나 얼굴에 이제 클렌징을 하고 세안을 하셔야지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네. 그냥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나서 네네. 폼크림침을 지우면은 유분기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저희 엄마도 보면은요. 네네. 그냥 집에 계실 때는 네. 그냥 대충 그냥 크림 음. 바르시고 그냥 대충 물세안 하시고 또 주무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피부가 더 자기 그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피부보다 한 하루 이틀 더 빨리 노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1년 더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럼- 저희 엄마한테 빨리 가서 빨리 알려드려야 얘기해요. 돼요. 빨리 네. 빨리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클렌징도 중요하지만 그 피부에 따라서 네. 그 클렌징 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교수님? 지금 여기 옆에 계신 교수님이 클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클렌징 못지않게 이 동안 관리에 있어서 딥클렌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딥클렌징이라고 하면은 네. 좀 더 클렌징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하는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표면에 클렌징은 표면에 그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하면 딥클렌징은 모공 속에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클렌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건 네. 피부 표면이 블링블링 물광 피부 모두들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광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는 이 딥클렌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보면은요 클렌징을 할 때도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질이나 모공 속을 딥 클렌징 한다 그래서 네네. 도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걸 봤는데 전동 클렌저라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그게 막 진동을 하면서 모공 속을 이렇게 딥 클렌징하는 그런 실리콘 뭐 도구도 있고 또 뭐 수백만 개의 모로 만들어진 그런 도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손으로 하는 게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로 어떻게 세안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그 도구를 이용한 네. 클렌징 같은 경우는 피부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민 피부라든지 네.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예민 피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아주 가볍게 네. 가볍게 그렇게 딥클렌징을 하셔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거는 딥클렌징보다는 클렌징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딥클렌징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엔자임 타입의 네. 그런 그 제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그 손에다 네. 가루 타입으로 된 건 물에다가 이렇게 네. 하면 거품이 나요. 그러면은 이 엔자임이 네. 피부 표면의 각질뿐만이 아니라 모공 속 노폐물을 빼주기 때문에 예민 피부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딥클렌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네.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를 하면서 역시 동안 피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지성 피부나 뭐 정상 피부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거는 그 천연 제품을 이용한 스크럽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스크럽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밀고 뭐 이러는 거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밀기도 하겠지만 보통 집에서는 네. 이렇게 손을 이용해 가지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하셔야 피부 자극이 덜하거든요. 이게 스크럽이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손에 그 손끝에다가 힘을 빼신 상태에서 네.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한 3분 정도 마사지를 하시고 충분히 헹궈 주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집에서 이렇게 네. 손쉽게 사용하는 스크럽 제품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집에 있는 게 흑설탕 있잖아요. 그 설탕이 아. 네 사탕수수에 추출 흑설탕이요? 네네네 흑설탕으로. 네 사탕수수에 추출한 거기 때문에 얘가 또 이제 효소의 하나거든요. 그것도 폼클렌징에다가 네. 섞어서 이렇게 얼굴에 이 아. 클렌징에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꿀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영양가 그다음에 보습을 줄 수 있어서 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거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클렌징 폼에 흑설탕을 조금만 첨가하면 네. 클렌징이 된다. 그렇죠. 거기다 꿀을 더 첨가하면 더 영양이 가이다. 더 네네. 정말 좋은 피부가 팁이네요. 이 설탕 먹고 꿀 먹고 하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딥클렌징이 네. 좋다고 해도 네. 매일 하시는 건 절대 안 어. 됩니다. 아니죠. 아, 네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아. 네. 그것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래든 아, 이래든. 네. 네. 그러면 건성 피부는 몇 번, 지성 피부는 몇 번? 뭐 정해 주신다면은. 네.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 유분이 많은 피부이기 때문에 네.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네. 한 2번 정도 하시면은 아주 화장도 잘 먹고 블링블링한 피부를 가꿀 수가 있고요. 네. 예민 피부는 열흘에 한 번? 아, 열흘에 네, 한 번. 그 정도. 그것도 가볍게. 아. 스크럽은 되도록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아.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질이 건성 피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하얀 그 각질을 네네네. 제가 제거를 그래요.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건성이다 보니까. 네, 제거를 잘 해주셔야지 영양분 흡수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날 저희가 색조 메이크업을 할 때 네. 굉장히 화장도 잘 먹고 네, 예쁘거든요. 근데 건성 피부도 자주 해두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엄마는 가끔 보면요, 그 무슨 밤 껍질, 밤 속껍질을 살짝 갈아서 네, 예, 마사지로 그런 이용. 것도 네. 쓰기도 하시고 네. 또 녹두가루를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은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딥클렌징뿐만이 아니라 네. 팩으로도 이용합니다. 아, 팩으로도. 네네. 그래서 노화 피부에 굉장히 좋고 네. 예민 피부 같은 경우는 녹차가루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팩을 얘기하셔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딥클렌징 하고 나서 그냥 영양 크림 정도만 바르시고 네.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피부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요. 딥클렌징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네. 그 팩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보통 딥클렌징 할 때 이렇게 샤워를 하신 다음에 물기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딥클렌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딥클렌징 하기 전에 그 조그만 유리볼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그 집에서 쓸 수 있는 조그만 용기에다가 네. 알로에 젤을 아, 우리 네. 그 보통 집에 알로에 젤 하나씩은 네. 거의 다 그럼요. 있잖아요. 네. 손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좋은데 네. 그 알로에 젤을 그 조그만 용기에다가 냉장고에다 미리 넣어두세요. 음. 그리고 샤워하고 그다음에 딥클렌징 한 다음에 그 알로에를 팩으로 올려주시면 진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분과 영양을 함께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알로에 젤은 그냥 방치해 두면 오히려 이게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로에 젤을 그냥 바르시고 그냥 주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건조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많으시죠? 알로에 겔을 발랐는데 오히려 더 땡기는 느낌이 그쵸, 들어요. 그쵸. 땡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네. 알로에 젤을 바르시고 한 15분 정도 지나면 반드시 제거를 하시고 기초 화장과 영양 크림을 바르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피부 미용에 특히 동안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크린징하고 네. 또 딥크린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물광 피부 네. 만드는데 그런 팁도 좀 주셨어요. 지금 이제 네. 그 동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좀 더 그 동안 관리하는 특별한 뭐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두피를 먼저 만져야지 동안 얼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피를 어떻게 만지나요? 그러는데 네. 두피를 만지는 거 자체가 동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제가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주름이 없죠. 없으세요, 지금 진짜. 화면 보신 없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네. 정말 팡팡하세요. 네. 근데 저는 보톡스도 맞지 않고요. 진짜요? 네, 보톡스 안 맞아요. 자연산이시네요. 네, 시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매일매일 두피를 마사지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르쳐 주세요. 두피를. 빨리 가르쳐 주세요. 빨리 네, 가르쳐 네, 주세요. 네. 아니 저도 어떻게? 저도 좀 쫙쫙 펴주세요. 네. 펴야 되거든요. 이거 네. 다리미 다리듯이 그냥 쫙쫙 좀 예. 알려주세요. 저희가 하루 네. 세 끼 밥을 먹잖아요. 네. 근데 이 동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 하루 3번 밥 먹듯이 매일매일 두피를 만져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 옆에 여기 옆이 네. 축두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근. 축두근 쪽을 네. 해볼까요? 여기 네. 턱 중심으로 네. 턱을 나눠서 이렇게 손을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깍지를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쭉 올리고요. 귀 이렇게 나눠서 이 축두근을 위에 쭉 이 머리 위쪽에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 쭉 올려주시고요. 네네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관자놀이에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백회를 쭉 올리시고요. 이렇게 쭉 손가락 올려요? 5개를 이용해서 네네네. 네, 그죠? 이렇게. 네, 잘하고 계세요. 너무 네. 잘하신데. 쭉 올리세요. 네. 네, 쭉 올리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마 앞쪽에 전두근을 네. 이용해가지고 마사지를 여기서부터요. 아 여기서부터. 네네. 여기 눈썹. 눈썹 이렇게. 시작 전부터. 네, 시작 네, 전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용해서 이렇게 백회를 쭉쭉쭉쭉 아, 올리시고요.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네네. 정수리 있는 데까지 가는 네, 건가요? 그 정수리까지 아. 올리시고,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이 손가락 끝에다 힘을 주시면서 림프를 하고, 빼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에 목을 마사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피를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근육이요, 그 이완하려고 하면 이완을 시키면 수축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은 여기 팔자 주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눈꼬리 주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마 처지는 것, 턱 처지는 거를 네.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그 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정말 밥 먹듯이 하시면은 네. 동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그러면 겁니다. 한 번 할 때 몇 회 정도 하면 되는 거죠? 보통 네. 여기 그 턱에서부터 네. 귀에서 30번. 아, 자, 그다음에 30번. 네, 30번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정수리까지. 네. 네. 자, 그다음에 팔자가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입가에서부터 네. 쭉 올리시고,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눈 네. 관자놀이에서 쭉 올리시고 이거를 30회씩 30회씩 하시면은 두피 마사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좋고요. 말 그대로 이제 네. 이렇게 이쪽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우리 네. 저희 엄마 같은 네, 분들은 네. 이제 여기서부터 끌어올리시고 그렇죠. 또 네. 팔자주름 고민이신 분들은 팔자주름부터 끌어올리시고 네. 또 눈가주름 고민이신 분들은 이 눈가 옆에서 미간부터 끌어올리시고 모든 거는 다 정수리로 올라가는 네, 정수리로 네네네. 올리시면 네. 여기에다가 딱 해가지고 실로 딱 묶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상투 딱 빼듯이. 네, 맞아, 네, 맞아. 네. 원래 딱. 예전에 네. 예전에 그럼 그 주름이 내려오지 않죠. 리프팅이 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듣기로 이
피부를 당겨서 머릿속에다 꼬맸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요즘도 실 리프팅을 하는데 그래요? 이런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를 집에서 아, 해주시면 수술 없이도 정말 그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네. 방법이네요. 이 두피로 굉장히 네. 이렇게 다 리프팅이 됐으면 이제는 네. 독소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독소를 뺄 때는 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으로 사각건을 해서 이게 애가로 빠져야 돼요. 네. 모든 얼굴에 있는 독소는 사각을 따라서 쇄골에 모여 있다가 네. 이 쇄골에 모여 있어서 애가로 빠지는데 네. 여기 보면 네. 나이가 나이는 이게 날씬한 사람이든지 통통한 사람이든지 네. 독소가 없으신 분들은 쇄골이 나와 있어요. 쇄골 미인이라고 하죠. 네. 저 어떤가요? 네. 쇄골 미인이시네. 그죠? 정말 미인이시네요. 이런 분이 네네네. 진짜 그러니까 네. 네, 독소가 대단하십니다. 없으세요. 네. 역시 아까 네. 림프 관리 하신다고 할 네, 때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차 안에서 음. 이렇게 목 옆을 누르는 게 버릇이에요. 저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목도 빨리 풀리고요. 네. 피로도 좀 덜해지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릇처럼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만져보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해? 이러세요.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하냐고. 근데 이게 정말 피로감. 정말 그 독소가 빠지니까 그런가 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가미 씨 너무 잘하시는데 네. 사회자님 안 하시다가 만지면 너무 저도 아프세요. 딱딱해요. 네. 맞아요. 아프면 네. 만지기 너무 싫으시거든요. 독소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서 쉽게 하는 방법이 네. 있어요. 네. 이 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네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네. 모든 화장품을 다 바르시고 난 다음에 얼굴에서는 눈을 많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굴려서. 예. 이렇게. 네네, 여기서 굴러만 주시면 눈이 너무 피곤함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 모든 걸 다 뺐잖아요. 아까 네. 두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잡을게요. 잡고 그대로 밀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네. 네, 사회자님 너무 잘하세요. 밀려 내려가는 것 같아. 그쵸.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서 하루에 한쪽 손으로 네. 10번씩. 여기서 10번씩. 반대로 10번씩 하시면 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독소는 저녁에 빼고는 게 굉장히 좋죠. 네네. 자기 전에 그럼 이걸 한번 마사지를 한번 해주면. 그쵸. 이렇게 만져주는 것보다 그냥 손으로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네네네네. 아유 대단하네. 좋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네. 간단하면서도 아주 네. 좋은 그 팁을 알려주셨네요. 그 오늘 이렇게 네. 쭉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죠? 클렌징, 그다음에 네. 딥 클렌징, 그다음에 동안 관리하는 방법, 네. 또 두피 관리,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림프 관리까지 네. 네네. 쭉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뭐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좀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동안 관리에 중요한 거는 클렌징과 그다음에 딥 클렌징. 물론 피부 타입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제품은. 자, 그다음에 선크림을 아주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 선크림을 보통 네. 얼마 정도의 양을 발라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선크림을 바르는 기준은 티스푼 한 스푼이에요. 그것도 듬뿍이요. 그 정도 많이 바르셔야지 효과가 좋고요. 그렇게나 많이 발라야 되나요? 네. 한 번 발라서 지속력이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보통 3-4시간 정도. 그러니까 더 발라주셔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왼쪽에 피부들이 훨씬 더 노화가 빨리 진행되셔서 왼쪽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왼쪽은 한 번 더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안 관리에서 또 중요한 건 두피를 만져서 탄력을 주라. 그리고 림프의 독소를 빼서 탄력을 줘라입니다. 네. 오늘 당장 실행해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가비 씨도 오늘부터 어머니께 그 가르쳐 드려서 네. 동안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인데 정말 그 많은 정보들을 네, 이렇게 알려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 3가지 저희가 잘 알고 실행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같이 따라 해보셔서 동안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두 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신 네. 한가빈 씨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방법들과 동안 관리의 비법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요. 집에 가서 저희 엄마랑 같이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요. 평소에 실천해서 더욱더 동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은 아름답게 뷰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잔일이의 뷰티 세상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도 뷰티데이!